심리학 개관 Q8 제11장 동기, 배고픔, 성, 우정, 그리고 성취. 동기의 기본 개념. 첫 번째, 심리학자들은 동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떤 조망에서 동기 행동을 바라보는가? 동기란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향을 제시하는 욕구나 원망. 이 동기다. 다시 동기란 것은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향을 제시하는 욕구나 원망. 이 동기다. 본능, 진화적 조망은 복잡한 행동에 대한 유전 영향을 탐구한다. 추동 감소 이론은 생리적 욕구가 어떻게 그 욕구를 만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각성된 긴장 상태, 즉 추동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탐구한다. 환경, 유인 자극이 증폭시킬 수 있다. 추동 감소의 목표는 항상성, 즉 일정한 내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각성이론은 호기심이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몇몇 행동은 생리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적 각성 상태의 추구가 촉발한다고 제안한다. 여키스-다슨 법칙은 각성과 함께 수행이 증진되지만 특정 각성 수준을 넘어서면 수행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어려운 과제에서는 수행이 낮은 각성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하며 쉽거나 잘 학습한 과제에서는 높은 수준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에이브러함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는 배고픔과 갈증과 같은 기본 욕구에서부터 자기 실현과 초월과 같은 높은 수준의 욕구에 이르는 욕구 피라미드를 제안한다. 그다음 배고픔. 두 번째, 배고픔을 유발하는 생리적 요인은 무엇인가? 배고픔의 고통은 위의 수축과 대응되지만 다른 원인들도 가지고 있다. 시상하부 내에 들어있는 몇몇 영역과 같은 두뇌의 신경 영역들은 혈당 수준과 같은 혈액의 화학적 상태와 신체 상태에 관한 정보들을 감시한다. 섭식 호르몬에는 혈당을 제어하는 인슐린, 텅 빈 위가 분비하는 그렐린, 시상하부가 분비하는 오렉신,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렙틴, 소화선이 분비하는 PYY 등이 있다. 기초대사율이란 휴식 상태에서 신체의 에너지 소비율이다. 신체는 조절점, 즉 최적 체중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경향성이나 환경의 영향도 받는 정착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세 번째, 어떤 문화 요인과 상황 요인이 배고픔에 영향을 미치는가? 배고픔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였던 시점의 기억, 그리고 언제 다시 식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도 반영한다. 동물 종으로서 인간은 단맛과 짠맛과 같은 특정 맛을 선호하지만 개인의 선호도는 조건 형성, 문화, 상황 등의 영향도 받는다. 새로운 음식이나 복통을 일으켰던 음식의 회피와 같은 맛 선호도는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만하게 되고 비만인 채로 남아있게 되는가?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비만을 초래한다.
비만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여자들에게서 그렇다. 쌍둥이 연구와 입양아 연구들은 체중이 유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환경 요인에는 운동 부족, 고칼로리 음식의 섭취, 사회적 영향 등이 포함된다. 비만은 우울에 기여하는데 특히 여자들에게서 그렇다. 우울은 다시 비만을 조장한다.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습관을 변화시키되 그 변화가 평생 동안 지속되도록 만들 것을 권한다. 유혹적인 음식 단서에 노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며 건강식을 하고 하루에 걸쳐서 일정하게 식사를 하며 폭식에 유념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때때로 망각을 용서하라. 다음 성적 동기. 5번째. 호르몬은 인간의 성적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성애자로 간주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성을 만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된다. 여성의 에스트로겐과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다른 동물종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직접적으로 인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여자의 성은 에스트로겐 수준보다는 테스토스테론 수준에서 더 많은 반응을 보인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은 이 수준의 일시적 변화는 정상적인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난다. 6번째, 인간의 성적 반응 주기란 무엇인가? 성기능 부전과 성도착증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윌리엄 마스터스와 버지니아 존스는 인간의 성적 반응 주기를 흥분 단계, 고원 단계, 오르가즘 단계, 특히 이제 오르가즘 단계 같은 경우는 남자나 여자에게서 유사한 감정과 두뇌 활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소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기술합니다. 다시 윌리엄 마스터스와 버지니아 존스는 인간의 성적 반응 주기를 흥분, 고원, 오르가즘, 해소 이렇게 4단계로 기술했다. 해소 단계에서 남자들은 불운기를 경험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각성과 오르가즘이 불가능하다. 성기능 부전은 성적 각성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발기장애와 여성 오르가즘 장애 등이 포함되며 행동치료나 약물치료로 성공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성도착증은 장애로 분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성적 각성이 사람 이해의 대상, 자신이나 상대방의 고통,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련성이 있는 증상이다. 7번째, 어떻게 하면 성관계를 통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가? 안전한 성훈련은 성관계를 통한 감염, STI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콘돔은 특히 에이즈를 초래하는 바이러스인 HIV의 전파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성적 접촉에 앞선 백신, 또 많은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8번째, 외부 자극과 상상 자극. 이건 어떻게 성적 각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외부 자극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성적 각성을 촉발할 수 있다. 실험에서 보면 성적 강요의 묘사는
강간의 수용성을 증가시켰다. 남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성관계를 수반하는 성적 묘사에 특히 더 많은 반응을 보인다. 노골적인 성의 자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배우자를 덜 매력적으로 지각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평가절하하도록 이끌어가기도 한다. 상상자극, 예를 들면 꿈이나 공상 같은 상상자극도 성적 각성에 영향을 미친다. 9번째, 어떤 요인들이 10대의 성행동과 피임약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10대의 성관계 비율은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10대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모, 성 파트너, 친구들과 피임에 관하여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 것, 성행위와 관련된 죄책감, 알코올 남용, 충동적 성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의 기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높은 지능, 종교활동, 아버지의 존재, 서비스 학습 프로그램의 참여 등이 10대의 성억제 예측자들이다. 10번째, 연구들은 성적 지향에 관하여 무엇을 알려주었는가? 성적 지향은 동성, 그러니까 동성의 지향, 그다음에 이성, 이성의 지향, 그다음에 양성 모두, 양성의 지향. 다시 동성, 이성, 양성 모두를 향한 지속적인 성적 매력을 말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남자의 대략 3-4%, 그리고 여자의 2%가 전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인의 3.4%는 자신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라고 응답을 한다. 환경 요인들이 성적 지향을 결정한다라는 증거는 없다. 생물학적 영향의 증거에는 많은 동물종에게서 동성애의 존재, 신체 특성과 두뇌 특성에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의 차이, 특정 가계와 일란성 쌍둥이에서의 높은 비율, 출생 이전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서 특정 호르몬의 노출, 그리고 형제의 출생순위 효과 등이 포함된다. 11번째, 성적 동기에 관한 과학 연구는 가치에서 자유로운가? 성적 동기에 관한 과학 연구는 우리의 삶에서 성이 갖는 개인적 의미를 정의하고자 시도하지 않지만 성 연구와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지를 않다. 다음 친애와 성취. 12번째, 어떤 증거들이 인간의 친애 욕구, 즉 소속 욕구를 보여주는가? 친애하거나 소속하려는 욕구, 즉 다른 사람과 연대감을 느끼고 동일시하려는 욕구는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은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소속 욕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때 고통받으며 자기 파괴적 행동, 그러니까 능력 이하의 수행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자기 파괴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두뇌의 보상중추를 활성화시킨다. 추방은 개인이나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13번째, 소셜 네트워킹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사람들은 네트워킹을 할 때 자기 노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제어와 엄격한 사용을 위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연계와 학업, 그리고 직장에서의 수행 간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14번째, 성취동기란 무엇인가? 성취동기란 유의한, 즉 의미 있는 성취를 달성하고 기술을 숙달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신속하게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욕구가 성취의 동기이다. 성취는 단순한 능력보다는 불굴의 정신,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적 헌신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12장 정서,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정서의 소개. 첫 번째, 각성과 표현 행동, 그리고 인지는 정서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정서는 생리적 각성, 표현 행동, 의식 경험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유기체의 심리적 반응이다. 다시. 정서란 것은 생리적 각성, 표현 행동, 의식 경험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유기체의 심리적 반응이 정서이다. 일반적으로 정서 이론들은 두 가지 주요 물음을 다루는데, 첫 번째, 생리적 각성은 정서 감정 이전에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가 라는 물음 하나 하고, 두 번째, 인지와 감정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라는 물음 두 가지이다. 다시요. 생리적 각성은 정서 감정 이전에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가 라는 물음 하나 하고, 두 번째, 인지와 감정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라는 물음 두 가지이다. 제임스 랑게 이론은 정서 유발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 후에 정서 감정이 뒤따른다 라고 주장한다. 캐넌 바드 이론은 우리가 정서를 경험하는 동시에 신체가 정서에 반응한다 라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어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서를 경험하려면 그 정서를 의식적으로 해석하고 이름을 붙여야만 하는가? 샥터 심의 이 요인 이론은 정서가 신체 각성과 인지적 명칭이라는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신체 각성과 인지적 명칭이라는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각성 상태에 붙이는 인지적 명칭이 정서의 핵심 성분이라고 주장한다. 라자루스는 많은 중요한 정서들이 해석이나 추론에서 유래한다 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렇지만 제이언스와 르두는 몇몇 단순한 정서 반응은 의식적 자각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인지 처리가 일어나기 전에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생각한다. 다시, 라자루스는 중요한 정서들이 해석이나 추론에서 유래한다 라는 점에 동의를 하는데, 제이언스와 르두는 몇몇 단순한 정서 반응은 의식적 자각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인지 처리가 일어나기 전에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생각한다. 정서와 인지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중궤적의 마음을 예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정서적 각성과 자율신경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각성은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정서의 각성 성분을 제어한다.
다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정서의 각성 성분을 제어한다. 위기에 직면하면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이 자동적으로 신체가 반응하도록 이끌어간다. 각성은 과제에 따라서 상이한 방식으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각성에서 성과가 최고조에 도달하며 쉽거나 잘 학습한 과제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에서 성과가 최고조에 도달한다. 네 번째, 상이한 정서는 상이한 생리적 반응과 두뇌 패턴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다시, 상이한 정서는 상이한 생리적 반응과 두뇌 패턴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여러 정서들은 유사한 각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얼굴 근육의 움직임과 같은 몇몇 미묘한 생리적 반응은 그 정서들을 구분해준다. 보다 의미 있는 차이는 상이한 정서와 연합된 두뇌의 신경회로와 피질 영역의 활동,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서 나타난다. 다시, 보다 의미 있는 차이는 상이한 정서와 연합된 두뇌의 신경회로와 피질 영역의 활동, 그리고 호르몬 분비에서 나타난다. 다섯 번째, 거짓말을 탐지하기 위하여 신체 상태를 이용하는 폴리그래프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정서의 여러가지 생리적 지표를 측정하는 폴리그래프는 기업과 경찰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만큼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다. 범죄 지식 검사와 새로운 형태의 테크놀로지의 사용이 보다 우수한 거짓말 지표를 내어놓을 가능성은 있다. 다음 정서 표현. 여섯 번째, 우리는 어떻게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가? 대부분의 소통은 신체 동작,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체 동작,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행동을 보여주는 단지 몇 초의 동영상조차도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일곱 번째, 남녀는 비언어적 소통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여자들이 정서 단서를 보다 쉽게 읽어내며 공감적인 경향이 있다. 여자들의 얼굴도 더 많은 정서를 표현한다. 여덟 번째, 몸짓과 얼굴 표정은 모든 문화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가? 몸짓의 의미는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행복과 공포의 표정과 같은 얼굴 표정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다. 문화는 표출하는 정서의 양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아홉 번째, 얼굴 표정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얼굴 피드백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얼굴 표정이 정서 감정을 촉발하며 그에 따라서 신체가 반응하도록 신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흉내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공감에 도움을 준다. 이와 유사한 행동 피드백 효과는 행동이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말한다. 다시, 행동 피드백 효과는 행동이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말한다. 다음 정서 경험. 열 번째, 기본 정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두 가지 차원이 기본 정서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캐럴 이자드의 10가지 기본 정서는 기쁨, 흥미, 놀람, 슬픔, 분노, 혐오, 경멸, 공포,
수치심, 죄책감. 다시. 캐럴 이저드의 10가지 기본 정서. 기쁨, 흥미, 놀람, 슬픔, 분노. 혐오, 경멸, 공포, 수치심, 죄책감. 다시. 기쁨, 흥미, 놀람, 슬픔, 분노. 혐오, 경멸, 공포, 수치심, 죄책감. 이게 캐럴 이저드의 10가지 기본 정서인데, 정서의 2가지 차원은 긍정적, 부정적 유인가, 그리고 낮은 혹은 높은 각성 차원. 이 2가지다. 다시. 정서의 2가지 차원은 긍정적, 부정적 유인가, 그리고 낮거나 높은 각성 차원. 2가지다. 11번째, 분노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분노는 우리가 의도적이고 부당하며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비행이 유발하기 십상이다. 자, 의도적, 부당하고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비행이 유발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사소한 좌절과 비난할 수 없는 짜증도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 정서적 카타르시스는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노를 감소시키지 못한다. 분노를 되뇌이는 것도 더욱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다. 감정을 제어한 주장이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용서가 분노 감정을 제거할 수도 있다. 감정을 제어한 주장이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용서가 분노 감정을 제거할 수도 있다. 12번째, 기분 좋음 선행 현상이란 무엇인가? 긍정 심리학 연구의 핵심은 무엇인가? 좋은 기분은 세상을 밝게 지각하게 해준다. 주관적 웰빙은 삶이 행복하다고 지각하거나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건강하고 활기차며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게 만들어준다. 기분 좋음 선행 현상. 긍정심리학은 긍정적 정서, 긍정적 건강, 긍정적 신경과학, 긍정적 교육 등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여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데 과학적 방법들을 사용한다. 긍정심리학을 떠받치고 있는 3가지 기둥은 긍정적 웰빙, 긍정적 품성, 긍정적 집단과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이다. 다시 긍정적 웰빙, 긍정적 품성, 긍정적 집단과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이다. 13번째, 시간, 부유함, 적응, 그리고 비교는 행복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시간, 부유함, 적응, 비교. 좋고 나쁜 사건이 촉발하는 기분이 하루 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횡재와 같이 상당히 좋은 사건조차도 행복을 오랫동안 증가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행복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 상대적이며, 즉 적응 수준 현상, 자기 자신의 경험에 상대적이며 다른 사람의 성공에 상대적이다. 즉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14번째, 행복의 예측 요인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소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가치를 부여하는 특질, 그리고 기대하고 보상을 주는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 문화도 개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행복한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며, 즉 개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며 낙관적이고 외향적이며 원만하고 친밀한 우정이나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직업과 여가를 즐기고 적극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종교적인 국가에서
잠을 잘 자고 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스트레스와 질병 15번째. 어떤 사건들이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하는가? 우리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가?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도전거리를 제공하거나 위협이 되는 스트레스원, 예를 들어 재앙적인 사건, 심각한 삶의 변화, 일상적 다툼, 이런 스트레스원을 평가하고 그에 대처하는 반응을 보이는 과정이 스트레스이다. 자, 다시 스트레스란 것은 도전거리를 제공하거나 위협이 되는 스트레스원을 평가하고 그에 대처하는 반응을 보이는 과정이 스트레스이다. 월터 캐넌은 스트레스 반응을 투쟁 또는 도피 시스템으로 간주하였다. 월터 캐넌, 투쟁 또는 도피 시스템이 스트레스 반응이다. 한스 셀리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 경고, 저항, 소진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일반 적응 증후군, GAS, 가스를 제안하였다. 한스 셀리어.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여자들은 보살피고 편들어주기, tend and befriend 반응을 하며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철회하거나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공격적이 되기도 한다. 16번째, 스트레스는 어떻게 우리를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가? 건강심리학은 행동의학에 대한 심리학적 기여를 제공하는 심리학의 하위 분야이다. 심리신경면역학자들은 고혈압과 두통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신체 질병을 포함하여 마음, 신체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스트레스는 에너지를 면역 시스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림프구, 대식세포, NK세포 등의 활동을 억제해버린다. 스트레스가 에이즈나 암과 같은 질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그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17번째.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관상성 심장질환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미에서 첫 번째 사망 원인인 관상성 심장질환은 반동적이고 분노에 취약한 A유형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이완되고 태평한 B유형 성격과 비교할 때 A유형 사람들은 심장으로 이어지는 동맥에 플라크가 끼는 것을 촉진하는 호르몬들을 더 많이 분비한다. 만성 스트레스도 지속적인 염증에 기여하는데 이 염증이 동맥 경화와 우울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그럼 건강과 대처법 18번째. 사람들은 어떤 두 가지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시도하는가? 문제중심 대처법은 스트레스원을 변화시키거나 그 스트레스원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시도한다. 정서중심 대처법은 스트레스원을 피하거나 무시하고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정서적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19번째. 제어할 수 없다 라는 지각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어 가문의 상실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호르몬의 지나친 분비를 촉발한다. 반복되는 혐오 사건을 피할 수 없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내적 제어 소재를 지각하는 사람은 외적 제어 소재를 지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좋은 건강을 향유하며 더 행복하다. 다시 내적 제어 소재
소재를 지각하는 사람은 외적 제어 소재를 지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좋은 건강을 향유하며 더 행복하다. 20번째. 어떻게 자기 제어가 고갈될 수 있는가? 자기 제어의 힘을 구축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의지력의 사용은 일시적으로 다른 과제에 대한 자기 제어에 필요한 심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자기 제어는 주의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우수한 적응과 성적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예측해준다. 21번째, 낙관적 조망은 건강과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낙관적 조망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을 보면 비관적 조망자들과 비교할 때 스트레스에 반응하더라도 혈압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으며 심장 우회 수술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고 기대의 수명이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2번째,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좋은 건강을 조장하는가? 사회적 지원은 우리를 진정시키고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강력한 면역 기능을 조장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킨다. 23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웰빙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에어로빅 운동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에어로빅 운동은 심폐기능을 증진시키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각성을 증가시키고 근육이완과 숙면으로 이끌어가며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발하고 자기 이미지를 개선시킨다.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노년기에는 보다 우수한 인지 기능과 장수와 연합되어 있다. 스물네 번째, 이완과 명상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완과 명상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불안과 우울을 완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마사지 치료도 근육을 이완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킨다. 25번째, 신앙심 요인이란 무엇인가? 건강과의 연계에 대한 가능성 있는 설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앙심 요인은 종교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반영한다. 가능한 설명에는 종교 집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건강한 행동, 사회적 지원, 긍정 정서 등과 같은 매개 변인들의 효과가 포함된다.